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주변에서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죠.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평생을 살며 몸소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이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기운, 즉 원기를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 노년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바로 70세가 넘은 분들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지인의 부고라 할지라도 절대로 혼자서 상갓집에 가지 마시라는 당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평생을 같이 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 예우를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력을 지키는 일이며 남은 생을 병들지 않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한 처세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70세에 이르면 우리 몸은 이미 많은 계절을 겪으며 조금씩 헐거워진 상태가 됩니다. 젊었을 때야 슬픔도 이겨내고 차가운 기운도 거뜬히 털어낼 힘이 있었지요. 하지만 70줄에 접어들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 안의 양기, 즉 따뜻한 생명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대신 그 빈자리를 서늘한 기운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갓집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생의 불꽃이 꺼지고 이별의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부터 상갓집에는 상문살이 있다고 경계했던 이유가 단순히 미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내뿜는 차가운 음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9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당장 달려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제자나 가족과 함께 동행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노년의 마음은 마치 마른 잎과 같아서 타인의 죽음을 보면 쉽게 흔들리고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그 차가운 빈소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죽음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 나도 곧 저 자리에 앉겠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구나 하는 깊은 자기 연민과 공포가 밀려듭니다. 이런 심리적 파동은 곧바로 육체의 기운을 꺾어버립니다. 70세 이후의 노인은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상가집 특유의 무거운 공기와 차가운 기운은 혼자 온 노인의 약해진 틈을 타 원기를 파고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냉기라고 부릅니다. 이 냉기가 몸속으로 깊숙이 침투하면 다녀와서 몸살을 앓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길로 기력이 급격히 쇠해져서 다시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소모된 에너지를 금방 채울 수 있지만 노년에게는 그 한 번의 소모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세가 넘은 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문상을 가되 반드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십시오. 옆에서 당신의 온기를 지켜줄 사람, 당신이 슬픔에 너무 깊이 침몰하지 않도록 현실의 끈을 잡아줄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그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마치 등불 하나 없이 깊은 밤에 숲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슬픔을 나누는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순리가 아닙니다. 내 몸의 원기가 바로 서야 남은 이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법이죠. 70세 이후의 삶은 지키는 삶입니다.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헛되이 흩뿌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깊고 그윽한 저녁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시간에 불필요한 슬픔의 찬바람에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우리가 왜 상갓집에서 그토록 냉기를 경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유독 70세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혼자 문상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기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몸은 마치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운 양기로 가득 차 있어서 웬만한 슬픔이나 차가운 기운이 침범해도 금방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인 원기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상가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슬픈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곳은 한 생명이 우주로 돌아가며 내뿜는 마지막 기운과 남겨진 이들의 비통함, 그리고 억눌린 곡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냉기 혹은 음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운은 물리적인 온도와는 다릅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영적인 냉기입니다. 혼자서 상갓집에 들어선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지할 곳 없이 홀로 그 무거운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 방어막 역할을 하는 기의 막이 얇아져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외부의 차가운 기운이 순식간에 파고듭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심장과 폐의 기운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갑작스러운 슬픔과 마주하면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몸 안에 따뜻한 온기가 급격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도 평소에 아주 건강하셨고 산행도 즐기시던 70대 중반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친구의 부고에 밤늦게 혼자 장례식장을 찾으셨지요. 평소 의리가 두터웠던 터라 빈소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원인 모를 우환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날 이후로 예전의 기력을 결코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늘 활기 넘치던 목소리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기가 상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의 원기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채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이야 며칠 푹 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기운을 차리지만 70세 이후에는 그 원천적인 샘물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주어도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혼자 문상을 가서 받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냉기는 이 귀한 샘물을 단숨에 얼려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또한 동양의 지혜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하나로 봅니다.
혼자 문상을 가면 마음이 극도로 위축됩니다. 나도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스스로를 약화시킵니다. 이때 상가집 특유의 무거운 에너지가 전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심리적 전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심리를 넘어 실제 혈액순환과 세포의 활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으면 무조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의무입니다. 상가집에 갈 때 동행자를 두라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체온과 생기, 그리고 대화가 방패막이가 되어 외부의 차가운 기운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노년의 연약한 기운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이별의 무게에 짓눌려 나 자신마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7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완숙기이자 가장 부서지기 쉬운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몸의 온기를 지키는 것이 곧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며 먼저 간 친구에게도 도리를 다하는 법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문상을 다녀온 후 혹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소중한 원기를 보존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70세라는 나이에 접어든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는 곧바로 육체의 쇠락으로 이어지는 직통로와 같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수많은 이별을 지켜보았지만 노년의 고독한 문상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곳에서 마주하는 슬픔이 나의 미래와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빈소에 앉아 향이 타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의 죽음이 안타까운 사고나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죽음은 마치 내 등지를 바짝 쫓아온 그림자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동년배의 영정 사진을 홀로 마주하는 순간 우리 뇌와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이며 이 공포가 혼자 있을 때 증폭되면 우리 몸의 원기를 지탱하는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상가집에서 돌아온 뒤에 유독 몸이 무겁고 마음이 허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흔히 기가 허해졌다고 말하지요. 혼자 문상을 가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의 비탄과 원망 그리고 상실의 에너지를 여과 없이 혼자 다 받아내야 합니다. 누군가 곁에서 말을 걸어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온기가 없다면 그 차가운 감정의 침전물들이 노년의 약해진 심장 속으로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날 외투도 입지 않고 벌판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80세를 넘겼을 무렵 정말 아끼던 제자 하나를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에 저를 지탱해 줄 사람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가서 그 슬픔을 오롯이 감당했다면 아마 저 또한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슬픔도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 짊어지는 슬픔은 독이 되어 혈관을 타고 흐르며 기력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혼자 못 다니겠느냐며 자존심을 내세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나무도 오래되면 속이 비고 껍질이 얇아져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이후의 영혼은 마치 얇은 유리잔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기 쉽습니다. 특히 상갓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수한 압박감은 혼자 있는 노인의 정신력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킵니다. 또한 혼자 문상을 다녀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우울증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낮에 보았던 영정사진과 곡소리가 귓전을 맴돌면 그것은 밤새도록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기운을 앗아갑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노년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원기는 긍정적인 마음과 따뜻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데 고독한 문상은 이 모든 긍정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충분히 많은 짐을 지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슬픔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가장 고귀한 의지 표현입니다. 슬픔의 현장에서 나의 원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와 다시 일상의 평온을 찾는 것, 이것이 70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력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원기를 함부로 소모하지 마십시오. 차가운 슬픔의 기운이 여러분의 따뜻한 중심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상가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혜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풍파를 다 겪어내어 지혜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몸의 기운이 유리그릇처럼 섬세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나오기까지 우리는 자신의 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첫째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문의 시간대입니다. 가급적이면 해가 떠 있는 밝은 낮 시간에 가시기를 권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저녁이나 깊은 밤은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밤샘 문상을 하며 의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70이 넘은 노년에게 밤의 상갓집은 독과 같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시간은 피하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시간에 방문하여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 몸의 양기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복장과 몸가짐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단순히 검은 옷을 입는 예절을 넘어 목과 등을 따뜻하게 보호하십시오. 우리 몸의 기운은 목덜미와 등을 통해 드나듭니다. 상갓집의 냉기는 이 틈을 타서 가장 먼저 침투합니다. 가벼운 스카프나 덧옷을 챙겨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기운도 쉽게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셋째로 빈소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갈무리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반가운 마음에 고인의 사인이나 질병,
혹은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는 식의 어두운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언어는 곧 기운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단어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들이 내 몸의 원기를 갉아먹습니다. 대신 고인의 아름다웠던 생전 모습,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생명의 빛을 되새기십시오. 슬픔의 자리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넷째로 술을 삼가하십시오. 상가집에서 술 한 잔은 예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노년의 몸에 들어가는 술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기를 흐트러뜨립니다. 술 기운에 슬픔이 북받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차 한 잔의 온기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째로 상가집에서 돌아온 직후의 처신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잠시 환기가 잘 되는 곳이나 밝은 곳에 머물며 몸에 묻은 무거운 기운을 털어내십시오. 예부터 소금을 뿌리거나 불을 넘는 풍습이 있었던 것도 실상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마음을 정화하려는 지혜의 산물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즉시 따뜻한 물로 씻고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음식을 드시어 몸 안의 온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소모된 원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의 삶은 버리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입니다. 나쁜 기운을 멀리하고 내 안에 선한 기운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건강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무리하게 예우를 차리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진정한 예우이자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황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실의 슬픔을 넘어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실천적인 조언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0세 이후의 매일매일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차가운 기운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려 합니다. 70세를 넘어 80세, 90세, 그리고 저처럼 100세의 문턱을 넘어서는 이 여정은 참으로 귀하고도 숭고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상가집에 가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의 매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내 안의 생명력을 어떻게 끝까지 꽃피울 것인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아침 햇살보다 더 깊고 그윽한 법입니다. 그 노을이 비바람에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창을 닦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픔이 내 삶의 의지를 꺾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70세 이후에 우리는 이별을 통해 슬픔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며 내 마음이 어두운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다독이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평온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조금 더 너그러워지셔도 됩니다.
남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혼자 가기 버거운 길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고 내 원기를 해칠 것 같은 자리는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노년의 진짜 용기입니다. 먼저 간 이들은 우리가 슬퍼하며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겨진 우리가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이 따뜻한 온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온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슬픔보다는 기쁨을, 차가운 탄식보다는 따뜻한 미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그 어떤 책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늘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늘 따뜻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